안녕하세요. 이슈포럼입니다. 오늘은 영끌에서 건물주 된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가족 법인 회사를 설립해 많은 대출을 받아 구매한 사람을 선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1년 JTBC의 개국과 함께 아나운서의 생활을 시작한 방송인 장성규입니다. 본인의 길을 펼치기 위해 2019년 퇴사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많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성규는 JTBC 근무 당시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한 이후 이전 대비 수입이 약 20배 이상 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랜서 3년차의 장성규는 2021년 8월 청담동에 위치한 연면적 250평 건물을 6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프리마호텔 후면부에 위치한 이 건물은 4,100억 원의 프리마호텔이 매각됨으로써 호재도 있는데요. 명품 거리로 상권이 형성되어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청담동 상권이 도산대로 아래로 퍼지고 있으며 장성규가 매입한 지역에도 뷰티, 엔터가 위치해 있어 좋은 상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장성규의 건물은 근생 건물로서 매입 후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바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장성규는 65억 원의 매입가 중 55억 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구매했는데요. 아트이즈마인드라는 법인 회사를 2020년 설립해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법인은 통상 감정가액의 80%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표자인 장성규의 신용도가 높게 반영되어서인지 85%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가 3%라고 가정하면 55억 원의 대출이자는 월 1,300만 원 정도인데요. 현재 장성규는 월세로 2천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자를 제외해도 약 7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삼형 빌딩은 강남역과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있는데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대지 면적은 147평, 연면적은 881평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건물에는 피부과, 치과, 한의원, 카페 등이 입주해 있으며 월 임대료는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 총액은 40억 원에 달하며 시세 상승폭이 높아 차익형 부동산으로 꼽힙니다. 2021년 이 빌딩을 대지 면적 기준 평당 6억 2천만 원, 총 920억 원에 매입했고 B가 건물 지분의 10분의 6을, 나머지는 김태희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가 갖고 있으며 920억 원의 건물 가액의 절반가량인 450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은 2022년 약 1,400억 원의 금액에 매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철회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500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 등으로 매도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 김태희 부부는 그간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왔는데요. 김태희는 132억 원에 매입한 역삼동 빌딩을 2021년 203억 원에 매각해 70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남겼고 B 또한 2008년 168억 원에 매입해 4억으로 쓰던 청담동 건물을 2021년 459억 원에 팔았습니다. 또 2016년 53억 원에 매입해 실거주하던 이태원동 주택을 85억 원에 매각해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요. 코로나 이전 저금리 시절 몇 차례의 부동산 투자로 약 4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고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삼형 빌딩을 매수했지만 코로나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건물 공실이 늘어나고 매달 발생하는 대출이자 또한 많이 늘어 현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류준열입니다. 2022년 2월 디스패치에서 한 기사가 보도되는데요. 바로 류준열이 역삼동의 꼬마 빌딩을 무려 90%의 대출을 받고 건설한 후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였습니다.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딥브리딩 명의로 58억 원의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딥브리딩 법인회사는 2018년 설립된 공연기획회사로 류준열의 모친이 대표인 회사입니다. 기존에 있던 단층 건물을 허물고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새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류준열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약 17억 원의 대출을 또 받았는데요. 관계자는 새 건물 면적이 306평이다. 건축비를 평당 800만 원으로 잡으면 24억 원 정도로 공사비의 약 70%를 대출받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은 작년 2021년 11월에 완공되었고 류준열은 곧바로 건물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지 2달 만에 건물은 150억 원에 팔렸으며 류준열은 약 68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오는데요. 부동산 투자 2년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수익을 벌어들인 희대의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유준열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돈 관리에 관심 없다고 말해왔었고 2019년 영화돈 인터뷰 때는 부자가 되면 좋지만 데뷔 전부터 그 자체로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가족 법인회사를 설립 후 90%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매했다니 참 신기합니다. 권상우는 2018년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280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대지 면적 516평, 연면적 3,800평으로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인 해당 건물은 은행에서 240억 원을 대출받아 구매했으며 이는 건물가액의 80%가 넘어가는데요. 권상우의 건물은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보증금 19억 원에 월세가 1억 4천만 원 정도여서 6%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권상우는 지난 2008년 손태영과 결혼한 이후 부동산 재테크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해왔습니다. 분당, 청담동, 성수동의 건물 3채를 보유한 약 430억 원 규모의 건물주로 2018년 매입한 등촌동 건물까지 합치면 710억 원대의 연예계 건물 부자로 등극했는데요. 2013년 분당 야탑동의 매입부터 시공, 설계까지 직접 참여해 아들의 이름과 어머니의 생일을 합친 건물을 완공했었고 이듬해인 2014년 집가 상승이 이어지는 청담동의 상가 건물을 80억에 사서 아내에게 선물했으며 2015년에는 그 당시 고급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성수동의 2층 규모의 공장을 8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권상우는 슈퍼카를 구매해 세금 탈루 의혹으로 이병헌, 김태희 등과 조사를 받았으나 이는 허위사실이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문을 낸 바 있습니다. 권상우는 비교적 일찍 건물을 구입해 현재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냥 부럽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